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황보선입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죠. 여야 각각 당내 경선은 끝냈지만 단일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오는 18일, 19일 선관위 후보 등록 앞두고 단일화 시점이나 방식을 두고 수싸움, 기싸움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이 경선도 단일화도 정리가 됐고요. 이제 결선판이나 마찬가지죠. 잠시 뒤에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와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대통령 선거 대선 딱 1년 전입니다. 여당은 이재명, 이낙연, 2인 구도의 큰 변동이 당분간 없겠지요. 하지만 야권은 아직 두드러진 인물이 보이지 않아서 더욱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언제 어떻게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가 큰 관심사가 될 겁니다. 오늘 초선열전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성추행 때문에 당 대표가 물러난 정의당의 새 대표가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그 주인공은 여영국 전 의원입니다. 잠시 뒤에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2021년 3월 9일 화요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시작합니다. 네,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다음 달 4월 7일이니까 이제 한 달 조금 안 남았습니다. 두 선거는 대선의 전초전이라 불립니다. 특히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내년 대선의 핵심 요충지가 될 PK 민심의 향배를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가 크죠. 민주당 김영춘 후보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양자 간 대결 구도로 확정이 됐고요. 대결 구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만나봅니다. 김영춘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영춘입니다. 예, 먼저 민주당 후보로 최종 확정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어려운 싸움 시작이죠. 예. 예. 최종적으로 67.74% 득표율인데 이게 어떻게 이 민심, 당심 분석하십니까? 국민의힘을 상대로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내보내자. 네. 힘을 실어주자. 그런 민심과 당심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꼭 싸워서 부산을 되살려봐라. 예. 그런 명령으로 받아들입니다. 당원 표보다 일반 시민 표가 더 높았어요, 보니까요? 예, 예. 그 부분에서, 예. 조금 차이는 있긴 합니다만 큰 흐름에서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여론조사들 계속 나오고 있는데 박형준 후보가 계속 좀 앞서고 있어요, 보니까요. 그래서, 예, 예. 저희, YTN이 리얼미터 의뢰한 조사도 그렇고, 또 최근 중앙일보 조사도 그렇고요. 예. 자, 이런 추세에서 어떻게 싸우시겠습니까? 결국 전공법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부산은 서울과 달리 굉장히 어려운 경제 위기 상황입니다. 예. 인구도 전성기에 비해서는 50만 명이나 감소를 했고요. 또 코로나19 아니더라도 온라인 쇼핑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예. 특히 서울에서 먼 지방 경제는 거의 초토화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제 뭘 해도 안 되는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교육도 대학 정원이 미달이 되고 하면서 큰 위기를 맞고 있고요. 예. 이런 상황의 부산을 다시 되살려내는 위기 해결사를 뽑는 선거. 그래서 부산 경제 부활의 적임자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저는 감히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내면서 어려운 예. 과정에서 성과를 내어본 김영춘이 부산 부활의 적임자다. 예. 이런 점들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예. 시민들께서 이번 선거가 정권 심판 선거가 아니라 부산 부활, 부산 경제를 살리는 선거라고 공감해 주신다 그러면 예. 제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문재인 대통령이 가덕도 특별법 조속한 입법 희망한다. 이렇게 밝혔고 또 예. 가덕도를 또 지난달 25일에 방문했습니다. 예. 이튿날 26일에는 이 특별법이 통과됐고요. 근데 예. 이제 아무래도 기대는 하셨겠습니다만 그 이후 여론 추이를 보면은 또 이렇게 기대에 이렇게 부응하는 그런 상황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또 예. 이런다고 보십니까? 결국 부산이나 가까운 경남, 울산 분들을 제외하고서는 가덕도 신공항의 필요성에 대해서 잘 못 느끼실 것 같아요. 예.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네.
이 일부 언론이나 수도권에서 바라보시는 시각과는 달리 예. 가덕도 신공항은 무슨 고추 말리는 공항 이런 수준에서 거론될 수 있는 대상은 아닙니다. 예. 적어도 부울경과 가덕도에서 1시간에 이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전라도 동부 지역 또 경상북도의 남부 지역까지 포괄할 수 있는 1,000만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동남권 관문공항입니다. 예. 지금 이미 김포공항도 김해공항보다는 흑자를 덜 내고 있습니다. 김해공항이 더 돈을 많이 버는 공항이거든요. 그런데 김해공항이 포화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부울경 지역 경제가 이 중화공업 중심으로 경쟁력이 자꾸 줄어들고 있어서 지역으로서는 첨단 산업으로의 산업 전환이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부울경 지역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24시간 이착륙이 가능한 그런 경제공항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우리 그 부울경 지역의 어떤 한 10년 이상에 걸친 지역 경제와 활로를 되찾기 위한 예. 그런 생존 수단을 모색하는 몸부림이다. 예.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예. 28조 원 이상이 돈이 든다. 이건 아주 대표적인 왜곡 선전입니다. 28조 원 얘기요? 예, 예. 그럼요. 이런 선전이 자꾸 앞장서니까 국민들께서도 가덕도에 부산 그 외곽이 공항 하나 짓는 게 무슨 28조 원씩 돈을 들여 예. 이런 식으로 공감하지 못하고 반대 여론이 높아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8조 원 이야기는 이런 거죠. 인천으로 치면 인천공항에다가 김포공항 국내선을 다 옮기고요. 네. 성남에 있는 군사공항인 서울공항을 또 다 인천으로 옮겨자. 그렇게 해서 계산하는 28조 6천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예. 부산에서는 경남에서는 아무도 그렇게 요구하지 않아요. 그 공항 그대로 두고 가덕도에는 국제선 활주로 한 번만 건설하자는 거거든요. 네. 그런 점들을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 후보님 호까지 지으셨다고요? 가덕으로? 예, 그 가덕도의 가덕이 더할 가자의 덕덕자, 예. 큰 덕자에서 아주 뜻이 좋습니다. 부르기도 편안하고요. 예. 그래서 이번 가덕도 신공항에 올인하는 그런 마음을 예. 호를 고쳐서 부르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가덕 김영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근데 일부에서는 또 정작 가덕도 주민들이지 않습니까? 일부 주민들은 또 반대하는 얘기가 또 들리던데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살고 있는 어떤 삶의 터전을 다 떠나야 되는 분들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예. 그 공항이 건설되는 바로 현장에서는요. 네네.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죠.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예. 근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주 대책과 보상 대책이 마련되고 또 향후의 어떤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취업 대책까지도 적극적으로 강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김영신 후보님 또 다른 주요 공약들을 보면은요, 부울경 메가시티, 그다음에 2030,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 북한 재개발 이런 여러 가지가 좀 보이는데요. 특히 어떤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겁니까? 여기서? 다 중요하죠. 예. 지금 아까 초기에 말씀드린 대로 이 부산은 전성기에 비해서 인구가 50만 명이나 줄고 이제 해가 갈수록 뭘 해도 잘 안 되는 그런 도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산 경제 부활의 큰 맥락에서 가덕도 신공항을 통해서 새로운 첨단 산업도 유치를 하고 또 2030년 엑스포 유치를 통해서 5천만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양날개가 되어서 부산 경제를 새롭게 이렇게 세우는 그런 기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건 조금 뒤의 이야기들이니까 당장은 부산이 북한과 인근 원도심 지역의 경제 자유구역을 확대 지정을 해서 싱가포르나 홍콩의 도심처럼 국제 경제 비즈니스의 중심 지구로 만들겠다. 이 경제 자유구역에는 국세나 지방세 감면 또 외국 자본 유치를 했을 때는 보조금을 줄 수 있는 이런 특혜가 가능합니다. 그런 법적 조항도 뒷받침을 시켜서 이런 외국 자본 또 외국과 합작한 국내 기업들이 부산에 들어와서 다양한 그런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부산은 청년들이 지금 매년
수도권으로 떠나가는 도시가 되어서 예. 이대로 가다가는 지역 도시가 고사하고 소멸하겠다 이런 위기감까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한 대책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세 가지를 우선 앞장서고 있는 겁니다. 이제 보궐선거라서 한 임기간 1년 한 2개월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 예. 짧은 기간 안에 이 말씀하시는 이런 공약들을 실행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지 사실 좀 예. 그런 큰 사업들의 실행이 1년 안에 다 되는 것은 불가능하죠. 네. 이제 시작이 절반이다. 그런 맥락에서 시작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우선은 2030년 엑스포나 가덕신공항 착공의 시간표들을 예. 확정 짓는 작업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또 엑스포 유치는 2023년에 결정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뽑히는 시장이 올해와 내년 바짝 열심히 뛰어서 예. 엑스포 유치에 성공하는 그 작업에 전력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공항 건설의 착공 시간표, 네. 엑스포 유치를 위한 준비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리고 경제 자유구역을 통해서 예. 국내와 해외 대기업들 유치하는 작업, 이런 작업들의 시작을 스타트를 끊는 것이 새 시장의 가장 큰 임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영신 후보님 이제 또 상대 후보 얘기도 좀 해볼까요? 박형준 후보가 지금 사실 계속해서 그 현 정권에 대한 그 비판의 톤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러면서 또 뭐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늠하는 선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박 후보의 이런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분으로서는 정권 심판을 내세우는 게 필승 전략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겠죠. 예. 그런데 박 후보도 내년 대선을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번 선거는 예. 부산시장을 뽑는 선거지 대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특히 부산은 서울과 비교하면은 시민 1인당 총생산과 총소득이 60% 수준밖에 안 됩니다. 예. 우리나라 수도와 제2도시의 격차가 이렇게 큽니다. 이건 과거에는 안 이랬는데 점점 커져왔고 앞으로도 점점 더 격차가 벌어질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든 자꾸 이 무너져가는 부산 지역을 다시 이렇게 세우자. 이런 차원의 부산 살리기 해법 경쟁을 하지 않고 자꾸 정권 심판으로 정치 선거를 몰아가는 것은 부산의 어려운 현실과 이 민생을 외면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예. 이번 선거 부산 살리는 경쟁이 이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직 그 박형준 후보가요, 그 이명박 정부 당시에 정부수석이었고, 예.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민간인 그 사찰 의혹 관련해서 계속해서 지금 비판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영신 후보께서는 입장이 아직 똑같습니까? 예, 뭐 계속해서 비판한다기보다 예. 그런 보도가 나오거나 할 때 예. 저희 캠프에서 성명을 내거나 예. 또 뭐 저한테도 기자분들이 물어보거나 할 때 인터뷰 때 물어보면은 제 입장은 이런 겁니다. 예. 공인으로서 했던 말과 행동에 대해서 당연히 검증받고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김영신 후보께서 어제 세계 여성의 날이었죠. 근데 예. 무릎을 꿇고 사과하셨습니다 보니까 저도 사진을 봤는데. 예. 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제가 출마 선언할 때부터 예. 공개적인 석상에서는 항상 그 피해자와 예. 우리 시민들께 상처를 입은 것에 대해서 사죄를 드려왔습니다. 예. 어제는 특히 세계 여성의 날이었기 때문에 더더욱이 제가 첫 번째 또 후보 경선이 끝나고 나서 본 후보로서의 첫 번째 기자회견을 하면서 예. 그 말씀을 또 안 드릴 수 없겠다 싶어서 네네. 또 피해자와 시민들께 사죄 드리는 김에 그런 사죄의 의미를 크게 담아서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예. 자, 집권당으로서는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를 국민의힘이 혼자서 발동만 박아도 당선이 되는 그런 선거로 만들면 안 되겠다. 예. 또 위기의 부산을 다시 살려내는 그런 도전과 정책을 제시하는 게 집권 여당의 그런 책임 있는 자세라는 차원에서 예. 출발했기 때문에 이런 사죄와 함께 시민들의 마음을 좀 풀어드리고 용서를 구하는 작업들을 계속 해나갈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신 후보님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어디 박형준 후보가 사실 그 여론조사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서가고 있는데 뒤집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우리 부산 시민들께서 예. 이번 선거가 정권 심판 선거가 아니라 예. 이 부산의 위기를 극복하는 해결사를 뽑는 선거다. 예. 그래서 우리 부산의 지역 경제 또 우리 부산 미래의 희망을 새로 만들어내는 그런 살림꾼을 뽑는 선거다라고 생각해 주신다 그러면 예. 제가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책임자는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보다는 집권 여당의 예. 김영춘 후보가 더 일을 잘할 수 있는 책임자다. 예. 라는 점들은 이미 많은 분들이 또 공감하고 계시고요. 다수의 시민들께서 이런 시각과 어떤 그 견해에 동의해 주신다 그러면은 네. 제가 승리할 수 있다 확신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예, 지금까지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방금 전에 그 김영춘 후보 인터뷰 중에 그 여론조사 잠깐 언급드렸었는데 부산 일보와 YTN이 공동으로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지난달 27일부터 28일까지 18세 이상 부산 시민 1,011명 대상으로 진행한 여야 부산시장 후보 양자 가상 대결 결과를 언급드린 거였고요. 그리고 또 부산시울 일보와 또 YTN이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1일까지 실시한 2차 여론조사가 또 있었고요. 그리고 또 중앙일보가 그 여론조사 업체 입소스에 의해서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부산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그런 결과를 제가 언급드렸던 겁니다. 저는 잠시 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방금 광고 나가기 전에 말씀드렸던 그 부산시장 후보 여론조사 이 내용은요.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와 입소스 그리고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2부 시작합니다.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 이 성추행 사건 이후에 비대위 체제였던 정의당이 차기 당 대표 선거 일정 확정했습니다. 자, 여영국 전 의원이 단독 출마하면서 당대표 출사표를 내는데요. 자, 여영국 전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히 당대표 되려는 이유, 당내 현안들 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여영국 전 의원님, 당대표 결심하신 이유부터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원래 우선, 말씀하십시오. 예. 우선 우리 김종철 대표 사건 이후에 예. 사실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예. 이대로 더 정치를 할 수 있겠는가, 또 시민들을 볼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겠는가 하는 좀 이런 무력감 같은 게 많이 들었고요. 예. 그러나 어느 때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큰일 나겠다 해서 제가 사실 2019년도 4월 3일 보궐선거 때 우리 저희 정의당 전국 당원들의 정말 헌신적인 노력으로 좀 국회의원이 되었고 그래서 사실은 정치인으로 재탄생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당을 살리는데 제 모든 것을 바쳐야 한다는 생각, 오로지 그 일념 하나로 당대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예. 당초에 이정미 전 대표, 윤소아, 박원석 전 의원도 출마 준비한다 이런 얘기 들리던데요. 그분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분들하고 두 번의 밤을 같이 새기도 했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당이 어렵다 보니까 모두가 이제 이 당의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한 마음들이 다 남달랐습니다. 예. 하지만 아무래도 경선을 진행하다 보면은 경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결국은 보이지 않는 상처도 입장에 남게 되고 지금 당의 상황이 좀 그렇게 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하는 것으로 좀 마음이 모아졌고 또 당의 비전에 대해서도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없어가지고 결국 제가 혼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께 진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단독 출마하시다 보니까 또 이 언론에서는 추대라는 표현까지 씁니다. 예. 어떻습니까? 사실 추대라는 말은 좀 누군가를 좀 리더로 세워준다 이런 의미인데요. 그런 의미에서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의당은 저희 당원들이 다 이 후보를 선출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단독 후보라도 당원들이 자기 뜻을 또 펼칠 수 있기 때문에 초대라는 표현은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표현이 나오는 이유가 여 전 의원님 이전에 이른바 진성 노동자 정치인이다 이렇게 불리십니다. 또 지방의회 중앙정치 두루 경험하셨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받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어떤 이런 경험들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정의당 대표 되시면은 네, 예, 그 이끄시는데 활용하실 생각이십니까? 예. 네, 아무래도 저는 이제 뭐 노동운동을 오랫동안 해왔고요. 예. 또 창원공단의 노동자 출신이기도 하고. 예. 그러면서 제가 9대 10대 경남도의원을 좀 했습니다. 네네. 어쨌든 뭐 소중한 경험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짧지만 그 노회찬 의원님 지역구인 창원성산구를 이어받아서 국회의원을 좀 했고요. 예. 뭐 제가 이제 뭐 강조하는 부분은 지방의원을 했다는 것보다도 노동자 국회의원 예정국이라는 점입니다. 네.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국회에도 많은 노동자 출신이 많은 의원들이 있습니다만 사실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정치인들이 그렇게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뭐 단수의 노동운동 경력이 있다고 해서 노동자 정치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한국 사회에서 노동 문제, 지금 불안정 노동이 속에서 노동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한국 사회의 미래를 결정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 저는 그런 점에서 제가 이제 노동자 출신 정치인이란 것, 아직도 저는 이제 그런 과제를 해결하는 것을 제1의 과제로 삼고 있다는 것, 예. 그게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기자회견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뭐 공약 발표하는 거 아닙니까? 예. 네, 정책 공약 발표하고 현안 뭐 좀 언급을 할 겁니다. 네, 주로 뭐 어떤 이제 거기서 집중해서 예. 우선 당이 지금 왜 어려움에 처했는가를 좀 진단하고요. 예. 뭐 그거는 뭐 그렇게 많이 이미 대체로 다 짐작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언급할 사항은 아니고 네. 이제 미래 비전을 좀 밝힐 생각입니다. 미래 비전이요. 예. 당이 이제 정의당의 노선을 대전환하겠다 하는 좀 그런 마음으로 좀 할 생각입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좀 뭐라 할까요? 반보수 민주대연합 정의당도 큰 범죄에서는 이 틀을 크게 못 벗어난 활동을 했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미 이제 민주당이 집권을 했고 여러 차례 이제 집권을 했지 않습니까? 예. 이미 민주당은 좀 기득권화되었다. 좀 이렇게 보고 최근에 이제 가덕도 신공항에서 보여주듯이 좀 기득권 연합이 이제 더욱더 공고해지고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민주 대연합 시대는 끝났고 이제 반기득권 연합에 기초해서 지금 뭐 코로나로 고통받고 불평등으로 고통받고 또 기후 위기로 고통받는 그런 모든 다수 대중들과 함께 정치 동맹을 만들어서 좀 새로운 정치판을 짜야 되는 게 아닌가. 좀 하는 방향으로 이제 정의당의 노선을 가져가겠다 하는 게 좀 핵심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반기득권 연합이요. 반기득권 연합. 네네. 예. 자, 그러면은 이를 위해서 아까 뭐 잠깐 이제 말씀하시기는 이제 뭐 마음이 좀 아프시겠지만 네네. 이제 뭐 당대표 성추행 사건, 뭐 류호정 의원의 뭐 비서 면접 관련 뭐 자문도 있었고요. 네네. 이런 거 관련해서도 아무래도 당 쇄신 관련해서 좀 고민이 크시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정의당 내적인 문제가 좀 큰데요. 그 분야는. 예. 지금 정의당은 좀 실력 위기입니다. 뭐 사실은 우리 이번에 당대표 사건으로 위기가 좀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만 오랫동안 좀 누적된 겁니다. 예. 사실은 그동안 국민들이 대한민국에 제대로 된 뭐 진보정당 하나쯤 해야 된다는 이런 마음으로 국민들 신뢰를 보내주셨고 또 국민들이 답답한 마음이 있을 때 그 말을 대신해주는 그런 저희 정의당에 대해서 박수를 좀 보내왔고 또 힘들지만 정도를 지키는 그런 정의당의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어느 순간부터인가 좀 허물어지기 시작을 한 거죠. 좀 이런 좀 신뢰 위기가 가장 좀 크다는 생각입니다. 뭐 결국은 뭐 이 문제도 정의당의 정치를 통해서 극복을 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에 그냥 당 대표 남은 자녀 임기 채우는 대표로서 역할이 아니라 비상한 시기에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스스로 자임하고 하겠다 하는 이런 좀 각오로 당대표 출마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거 이번에 당대표 출마하셨고 이제 보궐선거 결과가 최종적으로 언제 나오는 거죠?
오는 23일, 3월 23일 아마 6시 이후에. 예. 6시까지가 투표니까 그 이후에 최종 발표가 될 겁니다. 예, 그러시군요. 그럼 그때 이제 당선되시면은 가장 먼저 하실 일은 뭡니까? 우선 제가 어제 3.8 여성의 날 LG 트윈스에서 83일째 농성하고 있는 청소 노동자들을 찾아뵙고 장미꽃을 전달했습니다. 제가 당선되면은 먼저 좀 찾아뵙고 함께 하겠다는 좀 인사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찾아올 일이 없도록 그 안에 좀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네. 지난번에 2019년 보궐선거에서는 국회의원 당선되셨을 때 고 노회찬 의원 그 묘소 찾아뵙지 않으셨습니까? 이번에는 뭐 그렇게 안 하실 겁니까? 이번에는 제가 출마하면서 찾아뵐까 고민도 좀 당선되고 찾아뵙는 게 도리겠다 싶어서 좀 찾아뵈려고 합니다. 우리 노회찬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정의당을 투명 인간들이 손잡을 수 있는 곳, 냄새 맡을 수 있는 곳으로 가져가자. 그래서 정의당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지향성을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그 정신도 다시 한번 되새길 겸 다시 지금 힘든 정의당을 다시 재도약시키겠다는 각오도 다시 겸해서 당선되면 바로 찾아뵐 생각입니다. 뭐 이렇게 특히 이제 당 위기에 닥쳐서도 이제 당 대표를 하시는 상황이라서 그 노회찬 의원 많이 생각이 나시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생각이 납니다. 많이 그리우시고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서울시장 보궐선거 좀 하나 이걸 좀 여쭤볼게요. 어제 여성의 날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특히 어제 박영선 후보도 뭐 사과를 했고, 또 그렇지만 또, 고 박원순 시장 관련해서 좀 입장 차질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후별로. 자, 정의당의 입장이랄까요? 아니면, 여영국 전 의원님의 개인적인 입장이랄까요? 어떻습니까? 우선 저희들은 뭐 아시다시피, 대표의 성추행 문제로, 성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그런 저희들 방향에 상처를 주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정치는 저희들은 신뢰라고 보기 때문에, 그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재보궐선거 불출마하는 거하고 사실 별 관계 없음에도 그걸 지키기 위해서 출마를 부산시장, 서울시장 후보 출마를 불출마 선언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시민운동가였고 서울시장으로서 정말 많은 공과 업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보궐선거에서 여권 후보들이 주로 그 점을 부각시키면서 개선하거나 하면서 한편으로는 성추행 사실이나 재발 방지 대책 등은 이런 방구 언급하지 않는 것은 정말 좀 옳지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부산이나 서울이나 재보궐선거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는 이런 대한민국 사회에서 성평등한 사회를 어떻게 만들 건가 하는 것을 특히 집권당하고서는 좀 분명하게 후보자들이 좀 제시해야 되는데 전혀 이런 방법 말이 없다는 것은 성과만 내세우고 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집권 여당 후보인 박영선 후보가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좀 분명한 답을 듣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영국 정의당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